QCY란 이름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그다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3만원도 하지 않는 이어폰이, 그것도 블루투스 이어폰이, 그것도 완전 무선 이어폰이 3만원도 하지 않는다고? 그럼 뭐 보나마나 돈만 내다 버리는 쓸데없는 짓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리뷰 보니까 다들 값에 비해 성능이 상당히 괜찮다며 너도 나도 칭찬인 거예요. 이쯤 되면 정체가 궁금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더라고요. 일단 구매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린다는 비장한 각오로 제품을 검색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뭐하는 회사예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출시한 제품만 6가지? 값이 싸다 보니 그냥 6개를 다 사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 뭐 하나는 건지지 않겠나 싶더라고요. 네이버에 중국에서 직접 배송하는 판매자가 있어 그쪽에서 구매했더니 6개를 전부 수령하기까지 무려 3주나 걸렸습니다. 하하, 역시 해외 직구는 내가 샀다는 걸 잊을만 하면 받는다더니 같은 날 주문했는데도 띄엄띄엄 보내더라고요. 에휴. 이 양 6개나 구매한 거 저 혼자 평가하기보다는 피커즈 네이버 카페 회원을 초대해 함께 평가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피커즈는 제가 편집장으로 일했던 잡지가 폐가 나면서 당시 커뮤니티 게시판만 네이버 카페로 이전해 심폐소생시킨 것인데요. 그 잡지가 고급 IT 기기를 주로 다뤘던 이유일까요? 활동하는 회원들의 눈높이가 높고 값이 좀 나가더라도 이왕이면 디자인과 성능이 뛰어난 쪽을 선택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피커즈 네이버 카페에 20에서 30만원 이상의 고급 이어폰을 쓰고 있는 분들 중 시간을 내주실 수 있다면 함께 어떤 소리가 나는지 들어보자고 공지를 했더니 총 6분이 모이셨어요. 그날은 장맛비로 날씨가 굳었는데 먼 길 와주시고 애써주신 6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QCY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제품 정보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아니, 아예 없다고 보는 쪽이 맞겠네요. 제품 정보를 확인하려고 클릭하면 자사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중국의 유명 인터넷 쇼핑몰 징동닷컴으로 이동하는데요.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몰처럼 제품 상세 페이지가 전부 이미지로 제작되어 있어서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저로서는 번역기를 돌릴 수도 없고 꽤 고달픈 작업이었어요. 아, 그리고 QCY의 공식 수입업체가 국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홈페이지를 찾아보기도 했는데 QCY의 모든 제품을 취급하고 있지 않아서 그리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해외 IT 정보를 다루는 사이트에서 정보를 긁어 모았는데요. 공식 홈페이지 자료가 아니다 보니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제원을 읽어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말이죠. 이건 차차 설명하기로 할게요. 이번에 구매한 QCY 블루투스 이어폰 6가지를 이름 순서대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선수는 T5 프로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올해 4월, 또 다른 곳은 5월에 출시했다고 이야기해서 어느 쪽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기로 하죠. 저처럼 QCY 제품을 처음 본 분도 있을 거고 실제로 구매해서 쓰고 있거나 이런저런 리뷰를 찾아봐서 익숙한 분도 계시겠죠? 재밌는 건 다음에 소개할 T5S와 생긴 것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구매하지 않았지만 예전에 출시한 T5라는 녀석과도 100% 같아서 겉모습으로는 셋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일란성 새쌍둥이랄까요? 전 이걸 29,900원에 구매했습니다. 무선 충전이 된다는 것이 T5S와 다릅니다. 그리고 소리를 내는 드라이버 유닛이 T5S는 다이내믹 드라이버인 반면 T5 프로는 밸런스드 아마추어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주 신비로운 걸 제가 알아냈어요. T5 프로와 T5S는 모델 넘버가 IN1933으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제품명은 다른데 생긴 것도 똑같고 모델 넘버도 똑같다? 그리고 수상한 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쪽 유닛당 무게도 4.3g으로 같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드라이버 유닛이 서로 다른데도 소수점 자리까지 무게가 같다? 게다가 제조사는 세계 최고의 신뢰도를 자랑하는 중국이고요. 냄새가 나는데요? 방수 등급은 IPX5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는 나중에 총정리하면서 설명할게요. 자, 이번에는 T5S입니다. 전작인 T5 충전 케이스 배터리 용량이 380mAh인 반면 이 녀석은 600mAh로 늘어났습니다. 이어폰 유닛 안에 들어있는 배터리 용량은 43mAh로 똑같기 때문에 작동 시간은 차이가 없다는 점. 다만 케이스를 자주 충전할 필요는 없겠네요. 앞에서 소개한 T5 프로와 다른 점은 충전 케이스가 무선 충전이 안 된다는 것과 그리고 드라이버 유닛이 다이내믹 드라이버라는 겁니다. 전 이걸 28,500원에 구매했는데요. T5 프로와 값 차이가 1,400원 밖에 나지 않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신비로운 중국 제조사의 가격 정책이로군요. 음향기기를 전문으로 리뷰하는 유명 유튜버께서 T5S와 T5 프로를 맞비교하면서
T5S 손을 들어준 일이 있었는데요. 그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국내에서는 이 녀석이 속칭 가성비의 끝판왕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단 6명에게는 선입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평가단도 과연 똑같은 평가를 내릴 것인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T6입니다. 이번에 구매한 6가지 QCI 시리즈 중에서 유일하게 귓바퀴에 걸 수 있는 이어후크가 달려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오로지 이 녀석에만 주변음 허용 모드인 앰비언트 사운드 센스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외부의 소리를 받아 이어폰으로 들려주는 기능인데 뒤에서 자동차가 따라오는데도 모른다거나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전 설계이죠. 이어폰 많이 찾아본 분이라면 느낌 딱 올 거예요. 네, 애플의 파워비츠 프로와 판박이네요. 이렇게 생긴 애들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격렬한 운동을 할 때도 귀에서 빠지지 않도록 만든 스포츠용인 거죠. 이것저것 달린 게 많다 보니 이어폰 유닛 하나당 무게는 8.2g으로 늘어났습니다. 대신 드라이버 유닛이 더 커서 12mm이고요. 배터리도 늘어나 60mAh입니다. 이어 후크까지 달린 채로 넣어야 하다 보니까 충전 케이스도 큼직하지만 배터리 용량은 T5S, T5 프로와 같은 600mAh로 덩치값을 못하네요. 스포츠용인 만큼 방수 등급은 IPX5입니다. 운동할 때 땀에 젖어도 괜찮겠네요? 전 25,900원에 구매했습니다만 중국 쇼핑몰에선 T5S, T5 프로보다 비쌉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국내에선 T5S가 가장 좋은 것처럼 알려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얼핏 보면 에어팟을 쏙 빼닮은 T7입니다. 2020년 7월에 출시한 따끈따끈 신제품이고요. 미묘하게 에어팟과 닮았지만 양심 없이 베꼈다고 하기엔 또 다르게 생겼네요. 재질이 반짝거리는 유광이 아닌 무광이라는 것도 에어팟과 다릅니다. 저는 이걸 21,900원에 구매했습니다. 이번에 구매한 QCY 시리즈 중에 T7과 T8만 커널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세미 오픈형 또는 오픈형 이어폰을 좋아하는 분들이 반길만 하겠네요. 또 T7과 T8만 충전 케이스가 USB Type-C입니다. 이번에 구매한 제품 6가지는 모두 2020년에 출시된 것이고 그 간격도 4개월이 채 되지 않는데 어떤 것은 Type-C이고 어떤 것은 Type-B 마이크로이고 정말 이 회사의 상품 기획자 생각은 신비롭다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네요. 물론 예전에 만들어 놓은 금형을 그대로 활용하기 위한 알뜰한 마음은 알겠지만 대량 생산으로 단가를 훅 떨어뜨리는 정책을 쓰는 회사가 취할 방법은 아니라 봅니다. 방수 등급은 IPX4입니다. QCI T8입니다. 24,900원에 구매했으니까 T7과 가격 차이는 단지 3,000원. 이어폰 유닛 무게는 4g으로 T7, T8이 동일하고 방수 등급도 IPX4로 같고 충전 케이스 배터리 용량도 380mAh로 일치합니다. 얘네 둘은 또 뭐가 다른지 대혼란이 시작되어서 찬찬히 살펴보았는데요. 충전 케이스가 더 동글동글하고 이어폰 유닛의 터치 센서를 몸통 상단의 윗면으로 옮겼습니다. 충전 케이스는 T7과 T8 둘 다 무광이지만 T8 이어폰 유닛은 유광인 것이 다르군요. 충전은 T7과 마찬가지로 USB Type-C입니다. 좋네요. 다른 점은 또 있습니다. 이어폰 유닛 에어홀 위치가 바뀌었고 몸통에 금색 테두리를 두른 것도 다릅니다. 도토리 키재기 같은 느낌이긴 해도 T8이 조금이나마 디자인 완성도가 높습니다. T5S와 T5 프로 모델 넘버가 같아서 얘네들도 또 그런 거 아닐까 의심스러워 찾아보니까 이번에는 서로 다르네요. T7은 IN2017이고 T8은 IN2004입니다. 제품명만 보면 T7이 먼저 개발된 것이 아닐까 싶은데 개발 순서대로 모델 넘버를 정한 건 아닌가 봅니다. 모델 넘버가 거꾸로네요. T7 숫자가 더 큽니다. 제 머리로는 정말이지 이해 불가로군요. 뭘 예측할 수가 없어요. 18,500원에 구매한 T9S입니다. QCY 제품을 고를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이름으로 성능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충전 케이스 배터리 용량은 T5S, T5 프로에 비해 용량이 작은 380mAh네요. 무선 충전 안 되고요. 이어폰 유닛 안에 들어있는 배터리는 43mAh로 같습니다. 방수 등급은 IPX4여서 앞서 보여드린 T5S, T5 프로보다 떨어집니다. 재생, 일시정지, 트랙 넘기기 등의 조작 은
물리 버튼으로 처리합니다. 이 제품을 제외한 다른 5가지 QCY 시리즈는 모두 터치 센서로 되어 있죠. T9S는 펌웨어 업데이트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소리가 완전 달라집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이렇게 큰 변화가 생기는 건 지금까지 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꽤 당황스러웠어요. 평가단 6분은 펌웨어 업데이트 전에 테스트했는데 이 점이 정말 아쉽네요. 이걸 구매할 생각이 있다면 반드시 펌웨어 버전을 확인하시고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소개만으로도 10분이 걸렸네요. 6가지 제품의 재원을 공들여 정리하긴 했지만 100% 정확하다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조사가 공식적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가장 의심스러운 건 T5S와 T5 프로가 드라이버 유닛이 정말 다를까 하는 것입니다. 모델 넘버가 같은 이유를 제조사 입장에서 생각해 봤는데 중국에도 우리나라 KC 인증 같은 것이 있을 것이고요. 인증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모델 넘버를 공유했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와 통신칩이 동일하다면 드라이버 유닛이 다르다 해서 인증을 또 받을 필요는 없어서 돈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평가할 시간입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해서 7시까지 총 5시간 동안 진행했는데요.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음악을 들을 때에는 가장 좋은 음질로 설정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두근두근하네요. 첫 번째 회원은 닉네임이 그냥 못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전날 철야 근무하고 피곤한데도 의리있게 와주셨습니다. 멋쟁이. 평소에는 에어팟 프로와 제나이저의 PXC550 와이어리스를 쓰고 계시다고 합니다. 마르게타 이글로바의 더 힐을 들어보셨고 T9S, T5S, T5 프로, T8, T7, T6 순으로 좋다고 하셨지만 소리가 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다고 하실 정도로 그리 좋은 평가를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박군배 회원께서는 와디즈 파뮤를 펀딩해보기도 하고 삼성 네벨류 프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삼성 네벨류, 제이버드, 필립스 SHE3575 등 여러 제품을 방황하다 지금은 제나이저 모멘텀 이니어 와이어리스와 에어팟 프로로 정착하셨다네요. 평가할 때는 싹스리의 다시 여기 바닷가와 이상순의 다시 여기 바닷가를 들었고 T5S, T5 프로, T6, T8, T7, T9S 순으로 마음에 든다고 순위를 알려주셨네요. 제품별로 정말 많은 코멘트를 남겨주셨는데 분량 때문에 다 소개하지 못하는 점이 아쉽네요. T5S와 T5 프로는 생각보다 훨씬 좋은 소리를 내서 매우 놀랐다고 하셨습니다. 나무너굴님은 커널형 이어폰들이 귓구멍을 털어막는 느낌을 좋아하지 않아 오픈형 이어폰만 이용하는데 요즘 블루투스 이어폰은 대부분 커널형이라 고민이라 합니다. 에어팟이 편하기는 하지만 갤럭시 쓰는 입장에서 에어팟의 제 기능을 다 쓰지 못할 것 같아 포기하셨다네요. 값비싼 이어폰은 없고 스마트폰을 샀을 때 기본으로 들어있는 번들 이어폰을 주로 이용하지만 참여할 수 있느냐 물으셔서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평가할 때 들은 음악은 아이유의 A, 블랙핑크, How You Like That 이라고 하네요. 좋았던 순서는 T7, T6, T5S, T5 프로, T8, T9S 이라고 합니다. 이어폰은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했는데 가격 차이가 거의 없는 이어폰조차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놀랍다는 테스트 후기를 남기셨습니다. 혜민이님은 제나이저 PXC550 와이어리스를 주로 쓰는데 노이즈 캔슬링도 되고 음질도 만족스러워 날씨가 쌀쌀할 땐 방한용품 겸해서 애용하지만 요즘처럼 더울 땐 방법이 없다 보니 에어팟을 하나 더 들여놓을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평가할 땐 서민영의 유리잔, 조윤정의 도리안, 이매진 드래곤스의 빌리버를 들으셨고 T7, T8, T6, T9S, T5S, T5 프로 순으로 마음에 들었다고 하신 것으로 보아 확실히 오픈형이 취향이신 듯 합니다. 보컬 목소리에 집중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면으로는 T7, T8이 가장 마음에 들었지만 둘 다 케이스에서 꺼내기 쉽지 않은 것이 불편하다는 평을 내리셨습니다. 노아님은 주로 스피커로 음악을 듣는데 이동할 때 편해서 에어팟 프로를 장만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평가에는 엘튼 존의 Your Song을 이용했는데 이런저런 서리 정보가 많아 테스트곡으로 안성맞춤이라 귀띔하시네요. 평소 커널형을 좋아하신다며 T9S, T8, T5 프로, T7, T5S, T6 순으로 평가를 마무리하셨는데요. T8을 2등으로 꼽은 이유는 오픈형이 취향인 분들을 위해서라 합니다. 상냥해. 카더라님은 평소에 이어폰을 까다롭게 따져 고르는 편은 아니고 현재는 통화 목적으로 에어팟을 쓰고 계시다고 합니다.
에어팟 프로도 여러모로 마음에 들어서 구매하려 했으나 아빠만 좋은 거 사면 삐뚤어질 거라는 첫째 딸의 협박으로 포기하셨다고. 애플 듣고 있냐? 이런 가장들을 위해 값을 내리라고. 제품 평가에는 엔야의 온리타임과 케니지의 미니나 모카 두 곡을 들으셨고 T6, T7, T9S, T5S, T5 프로, T8 순으로 좋았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음질은 주관적인 거라 구체적인 평가는 보류하시겠다고 하셨고 다만 기능과 가격은 흠잡을 것이 없다고 마무리하셨네요. 이렇게 평가단 6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1등을 6점, 그리고 2등부터 1점씩 깎아서 6등은 1점, 이렇게 점수를 매겼을 때 6제품의 총점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공동 5위입니다. 총점 19점을 받은 T5 프로와 T8이네요. 이어서 공동 3위입니다. 총점 21점을 받은 제품이 둘, 그 주인공은 T6와 T9S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위는 22점을 기록한 T5S이고요. 마지막 대망의 1위, 총점 24점으로 T7이 1위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제 점수가 빠져있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아닙니다. 제 평가까지 합산한 마지막 결과는 60초 뒤에 아니고 뒤따라 올릴 총정리 영상에서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총정리 편에선 제가 갖고 있는 200만원 상당의 이어폰 시스템을 보여드릴 것이고요. 제 점수는 200만원짜리 이어폰 시스템과 가장 비슷한 소리를 내는 제품을 1등으로 해서 순서를 매길 예정입니다. 이것도 재밌겠죠? 구독하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또 만나요. 깡총 깡총.